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용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3,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1과 2에서는 문화와 다양성 중에 문화와까지를 했다면 주제 3부터는 다양성을 탐구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이라는 검색어를 치니까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자 다른 이 메타몬 같이 생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겹쳐 있고 다양한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메타몽들의 이름이 뭐 전통문화, 서수문화, 노인, 청소년, 장애, 인종, 종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조건들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다양한 조건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는 그 자체로서 상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각자가 누리는 문화를 개별 문화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법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법률,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법률이 왜 생겼느냐? 유네스코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이 문화 다양성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국내 법으로서 이렇게 강제성을 지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협약을 했고 그 협약을 바탕으로 이 법률을 만들었다, 국내로. 그 목적은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전달되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의 다양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술, 창작, 생산, 보급, 향유 방식 등등의 다양성,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영상을 만들든 노래를 만들든 뭐 아니면은 기타 뭐 미술 작품으로 만들든 그런 방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생산되는 방식 같은 것들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방식들 모두를 통틀어서 다양하게 존중해줘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예술적 영역, 문화적 가치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화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티셔츠로 나타낼 수 있고 팔찌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문화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의 국적, 뭐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등등 그런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참 쉽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태극권 창시자 짱삼뽕이 300살까지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타일러라는 그죠 미국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역사가 200년인 미국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우리는 뭐 2만 년의 역사를 가졌고 너네는 2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졌는데 너네가 뭐 우리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노년의 경로당에 가고 싶으십니까? 시니어스 클럽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은 시니어스 클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경로당이 시니어스 클럽이거든요. 근데 왜 시니어스 클럽에 가고 싶어 할까요? 시니어스 클럽이 주는 이미지는 좀 고급스럽고 골프 치는 이미지지만 경로당의 이미지는 약간 대추나무, 버드나무 뭐 이런 데 밑에서 바둑 두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바둑 두고 그런 것도 물론 재밌고 좋지만 사람들이 보통 경로당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들은 조금 후퇴적인 이미지, 시니어스 클럽 하면은 성공한 노년이 가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 좀 고정관념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어떤 편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공부할 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중에서 어느 곳을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제가 약간 살짝 예시는 이건 잘못 든 것 같은 게 많은 친구들이 독서실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공부하는 곳은 맞죠. 공부하는 곳은 맞는데 독서실은 빡세게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는 좀 더 막 개방적이고 다과가 뭐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독서실 하면은 백열등 이렇게 막 켜져 있는 열악한 환경을 생각을 했고, 스터디 카페라고 하면은 약간 그룹 스터디도 가능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 그 시야에 맞고 집중력 잘 되는 그런 어떤 룩스의 그 조명을 켜주는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을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잘못 들었지만 저 스스로도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 스카를 중에서 어디 가고 싶냐면은 전 스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어떤 배척 같은 것들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네 문화와 타 문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 문화가 타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로 타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전제로 자문화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둘이 이제 상반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공통점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해 놓은 곳을 보시면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나 둘 다 문화에 있어서 우월하고 열등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우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화는 100점짜리, 이 문화는 80점짜리, 저 문화가 이 문화에 비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두 어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은 잘못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문화를 평가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이해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의 이해라는 표현을 써놨죠. 문화의 이해를 위해 그 문화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주제 1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시면은 문화 요소를 구성하는 요소들 혹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라 했어요. 그 환경들에 따라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 어려울까? 그죠? 머리로는 쉽지만 가슴으로는 어려운 얘기. 이런 문화의 자연 인문환경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이면은요,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어 보일지 몰라도 상대 문화 입장에서는 옳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집의 집안을 대나무로 짓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나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2m 정도 이렇게 대나무로 기둥을 띄워놓고 집 짓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집 지으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 조만간 저 지진 한 번 나면은 저 떨어져 죽겠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뭐 그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그렇게 집을 짓고 있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야, 쟤들은 죽으려고 작정했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문환경 맥락으로 보았을 때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뭐 대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닐지 몰라도 그 나라의 입장과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그 나라는 병충해가 많고 지열이 너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을 짓는 게 옳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이 아니죠.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살인과 같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서 이해를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서 파키스탄 여성 869명이 가족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 가족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죠? 넌 우리 가문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러면서 그죠? 돌을 이렇게 탁 던지는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예살인은 파키스탄의 남성 중심 사고가 관습인 인문환경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눈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잘못되었죠, 뭔가가. 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모든 행위들을 그 나라의 맥락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무지성으로 뭐 우리랑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끝내버리고 자위를 하면 모든 것들을 모든 행동들을 다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명예살인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졌다 해서 모두가 좋은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상대주의와 나쁜 상대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상대주의와 나쁜 문화 상대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판별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국가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A 국가와 B 국가와 C 국가가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산업도 다르고요. 정치 제도도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다른 어떤 문화적 성격, 제도적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사상, 뭐 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집합시켜서 만든 것이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문화상대주의가 극단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은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윤리에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편윤리들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헌법 같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윤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에 자유권 같은 것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헌법의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등등에 있는 법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느 국가에서든 간에 뭐 신체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편 타당하게 지켜지고 있고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어느 국가든 간에. 그런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전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편윤리의 맥락으로 어떻게 비판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인권 중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
혹은 생명권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남성 중심 사고 자체가 평등권 위배다. 아무리 그렇다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냐? 그 사람의 인격권,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우리는 보편 윤리에 위배되었다.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과도한 극단적 상대주의야.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